건넜든 네. 그 누구에게 전달될 거라는 건 안다는 문서죠. 내용을 보면 실제 제가 이제 그대로 말씀드리면 대선 때 캠프에서 예. 모 실세가 누구 유명한 분을 만나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봉투를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오. 그래서 가서 그 봉투만 받아 와서 전달을 해라. 네. 자기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분이 이 캠프 1층으로 찾아와서 그걸 가서 받았죠. 받으러. 근데 예. 테이핑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봤죠. 그랬더니 지금 주진우 기자가 이제 하는 그런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관련된 예, 얘기들.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주진우 기자가 공개한 것 중에 보면은 인사 자력부가 있죠. 네. 그 경찰 내부에 보관하는 자력부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네. 만약에 이번 서류에도 그런 게 첨부돼 있었다 그러면 그럼 본인이 작성한 서류일 확률이 꽤 되겠죠. 본인이 작성하면서 삼자가 한 것처럼 객관화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튼 중요한 건 이게 공식적으로 갈 수 있는 건 한동훈 나중에 인사 검증을 그쪽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법무부에서. 예. 네네 총경 이상은 다 정부에서 합니다. 인사를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법무부 그때 인사 무슨 위원회를 법무부에다가 줬잖아요. 네. 그게 이제 공식적인 루트죠. 아. 그런데 이번에 회장님 돼 있고 하는 걸 보면 실질적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었다. 그러면 김건희 패밀리들 그때도 이미 널리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네. 최은순 뭐 김진우 그 패밀리들 김건희를 패밀리들. 포함한 패밀리들이 뭐뭐에 득세한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승진하려면 누구누구를 찾아가야 된다. 또 어떤 게 준비되어야 된다. 저는 보석 얘기는 못 들었고 네. 돈 얘기들은 많이들 했어요. 뭐 공정가액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 돈 얘기들은 꽤 많이 했고 그래서 스폰서를 붙인다 이런 소문도 많이 돌고 그래요. 그 당시에 보면 아, 정말 이 매직이네 매직. 네 매관 그야말로 매직. 예 완벽한 매관 매직이죠 그야말로. 매직이 그동안 계속 펼쳐지고 네. 있었다. 그리고 뭐 근거북이 이배용도 이제 소환이 된다고 하는데 조사 금거북이도 받을 텐데. 그 보면은 그 요양원에 동생 김진아 금고. 씨 걸로 돼 있네. 금고. 보여지는 금고에서 발견됐다. 이력서는 최은순 씨 걸로 보여지는 금고에서 발견됐다. 아마 금고방이 따로 있나 보죠. 거기 보면. 아, 금고방 가서 어떤 금고에는 서류, 어떤 금고에는 뭐 거북이들, 네. 어떤 금고에는 금송아지가 또 있고 막 이렇게 막 동물별로 예, 따로 있을 것 같고 뭐 일부 금거북이는 기어서 도망갔을 수도 있고 컨테이너로 막 도망가고 컨테이너에 가서 차곡차곡 쌓여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겠어요. 계좌 추적도 해야 되고 뭐 이제 금거북이 현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은 코인. 네. 예, 가상자산 쪽에 또 뭔가 있지 않을까? 이게 너무 의심스럽거든요. 아니 가상자산은 계속 제가 이제 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퀸비코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부지검에서 이제 그 코바나 컨텐츠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네. 그게 처음부터 무슨 다른 금융 범죄로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코인 업자를 조사를 하다가 건진 관련성이 나왔고 예. 그 관련성의 연속선상에서 이제 건진 및 아크로비스타를 이제 압수수색하게 되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그냥 겉모습만 보고 잘한다 하고 이제 박수도 그랬죠. 쳤던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뭔가를 하는가 보다라고 네. 했던 건데 결국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덮어주고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결과적으로 보면 보여진 거죠. 지금 심지어 관복권 띄지. 그렇네요. 그러면 코인에 있어서는 수도 없이 이 관련자 패밀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제보에도 보면 상당히 많고 각종 그들이 했던 수법이나 명칭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일반적인 한두 명이 개입해서 그걸 눌러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코인을 등록 상장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입김이 작용했을까? 소위 말해서 피라미드 방식의 네. 피라미드 방식의 어떤 스탬 코인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그냥 돈만 먹고 튀는 거예요. 사실상 실체가 하나도 없이 뭐 이런 경우가 이제 행행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을 상장 과정까지를 누가 도와줬을까?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압력을 행사했을까? 네. 그다음에 그러면 그 수익은 어디로 갔을까? 흔히들 쓰는 수법이 이런 거예요. 코인을 해킹을 당했다.
라고 해서 잃어버렸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해킹은 또 누가 한 거예요? 그러면 해킹을 해서 가져갔다 치자고요. 해킹한 사람 누구예요? 같은 편인가? 같은 편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네, 그러면 그게 해먹는다. 소위 우리 저 조세 피난처 네. 텍스가 제로인 프리텍스 존들이 있잖아요. 그 보면은 우리 태평양의 조그만 섬나라들 이런 데가 네, 많죠. 네. 대표적으로 바하마 군도 뭐 이런 데 쭉 있잖아요. 버진 아일랜드 뭐 이름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데들이 주로 이제 본사 사무실이 되어 있고 네. 해커들이 또 그런 데를 많이 또 본사로 쓰고 있죠. 보면 본부로. 그래서 해킹을 당했다. 그래서 누구누구는 손실이 났다. 네.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킹을 한 사람은 누구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수법으로 세탁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이제는 뭐 캄보디아에 뭐를 했다, 베트남에 뭐를 했다 할 게 없어요. 어느 나라를 간들 다 현금화 못 합니까? 다 업자들이 다 있는데 코인 업자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처럼 무슨 달러를 뭐 저 행랑째 메고 다니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코인 네. USB 하나만 네. 들고 가면 코인 지갑 하나만 들고 가면 땡이죠. 어디서든 다 현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데.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도 있지만은 그런 주가 조작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이 도이치모터스보다 삼부토건이 더 심각한 게 권력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었던 그런 의심이 있고 의혹이 있고 코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네, 네. 어떤 권력이 작용하면 훨씬 더 쉽게 그 부풀려 가지고 뻥튀기 해서 돈을 그러니까 벌 수 있는. 재산 은닉하기에 너무나 좋은 수단이 되어 있고 국제적으로도 많이 지금 그렇게 활용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악용되는 것도. 그러니 그 앞서 나가는 테크닉들 그리고 너무 이상한 게 이렇잖아요. 이제 김상민 검사가 누구를 조사할 때 도박업자와 코인업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또 21g 대표가 또 취향도 알려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김건희 씨 가까운 곳에서 코인 관련돼 있는 사람들 이런 저기가 연계고리가 다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김상민 전 검사 차량 제공 의혹 그 네네. 코인한 존버킴 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코드 코인이라는 걸 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왜 이 사람이 네. 등장할까? 박JS인데 이름이.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네네. 지금 모르겠습니다. 특검에서 추적을 계속하고 있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코인 쪽도 좀 들여다봐야 되고 네. 삼부토건도 좀 들여다보고 삼부토건 있지만 같은 경우는 코인도 이제 들여다봐야 된다. 지금 이기훈 씨가 붙잡혀 있잖아요.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동시에 같은 기간에 비슷한 그래프의 그 네.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쌍끌이처럼 그 조작했다라고 능히 추정할 수 있죠. 파른 시점도 비슷하게 어디까지 올렸을 때 언제부터 어떻게 판다 하는 것들이 다 비슷한 패턴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기훈이 붙잡혀서 잘 불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밀업방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돌아간 사람, 저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한테 그냥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긴 부른 거예요. 그랬는데 실체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안 잡히면 다 꽝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객관적인 물증, 통장 거래나 뭐 다른 현금화한 어떤 그런 것들을 추적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특검 이 기간 범위 내에서 다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일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 조작했을 때 계좌가 보통 막 11만 개 뭐 그 전체 그 거래 계좌가 막 이런 11만 개, 12만 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걸 예. 어떻게 다 보겠어요? 차명 의심되는 것만 일부 골라서 추적해서 계속 이렇게 해나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특별수사본부나 이런 체제로 넘어간다. 이런 거를 그 범인들도 너무 잘 알고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도망갈 때 특검 기간만 버티면 된다라고 네. 이제 하면서 도망 다녔던 거죠. 아하. 그 예상외로 이기훈 씨가 술술 부는 스타일인데 말을 많이 이렇게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 안 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시간을 좀 계산을 하면서 버티고 아니면은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미루면서 그러면 이제 그럴수록 이득 보는 거는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 쪽이겠죠. 불지 않으니까 딴 사람한테 도망간 사람한테 미니까 네. 실체적 진실이 감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간접적인 득을 보는. 그래서 특검이 더 뭐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특검에 보면 수사관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제가 그 이기훈 씨 체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네. 열심히들 하세요. 특검 검사들은 요새 뭐 항명하느라고 바빠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사관들 열심히 뛰는 모습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힘들더라도 좀 더 분발하셔서 실체적 진실 그들이 덮으려고 감추려고 하는 것들을 더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 문제 아까 인사 문제 얘기하면서 경찰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계속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는데 지금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김건희 특검, 뭐 내란 특검, 순직 해병 특검 하고 있는데 검사들의 특히 김건희 특검 검사들의 이 사실상의 항명하는 모습들 네. 이걸 보면서 좀 충격을 받은 분도 많으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그 특위에서 회의를 했죠. 네. 굉장히 격앙돼 있던 분위기죠. 다. 아, 그럼요. 사실상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강력히 제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실정법 위반이잖아요. 그게 검사든 만약에 행정부의 다른 공무원들이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다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요. 어? 검사도 공무원인데. 공직자죠. 행정 예. 공무원이죠. 엄밀히는. 그들은 자꾸 이제 사법부 독립에 같이 묻어서 얘기를 아유. 하려고 그러는데 행안부의 법무부의 외청이잖아요. 엄밀히 보면 그럼요. 행정부잖아요. 공무원들이에요. 네네. 지시에 따라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 중간에 경위 파악을 해보고 실체 파악을 해보니 네. 모두가 다 그렇게 완전히 반발해서 했던 건 아니다라고 어느 정도 내부 체크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목소리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네. 해서 특히 이제 거기서 중간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것 여러 가지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밖에서 즉 검찰 또는 검찰 출신들 검찰 동호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등등등 여러 어떤 그 관련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체들이 이런 쪽에서 또는 뭐 기존의 선배들이겠죠 검찰에 그 특검 나가 있는 검사들을 흔드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강력히 밖에서 안을 흔들지 마라. 네. 라는 이제 메시지가 나가게 됐고 그 특검 사무실을 이제 집단으로 다 방문을 하셨잖아요, 같이. 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실체적 진실을 듣고 어느 정도는 그러면 더 열심히 수사해달라라고 주문하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일단은 나갔죠. 일단 나갔는데 이거 검찰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년 유예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계속 흔들기를 하고 계속해서 여론을 뭐 자기 쪽으로 가져오려고 여러 가지 짓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처음에 이제 글로 작성해서 나온 게 있잖아요. 그 글을 작성한 사람은 규명이 되겠죠. 안에서는 돼 있겠죠. 이런 주동자들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그리고 계속해서 집단적 반발로 느껴진다 그러면 또 그런 행태가 어떤 뭐 가시적으로 명시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일벌 100개를 해야 되겠죠. 100개가 되려면 네. 일벌을 해야 100개가 될 겁니다. 특권 의식 없다. 선민 의식 안 된다. 네. 법 앞에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하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방송에 나와서 국민에 대한 저항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맞죠. 그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국민, 그 국민에 대한 저항 맞죠. 이걸 그러니까 검찰 개혁,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고 이제 끝났다라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기득권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어떤 변수가 그러니까요. 있을지를 우리가 아무도 아무것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수님이 맡고 계신 그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중요한 것이고 네. 내부에서도 목소리를 강하게 좀 내주셔야 된다 이런 네.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추석 연휴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어디서 보고 계신지 이번 추석 연휴의 계획은 어떠신지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제가 이 신용환 교수님과 함께 나누도록